안녕하십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 측정값이 수년 동안 조작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수만 건 가운데 부산 지역의 허위 기록이 가장 많았는데요. 측정업체는 물론 배출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공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 바로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대행업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대행업체가 측정한 배출량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국에서 적발된 조작 사례는 8만 3천여 건. 측정값을 임의대로 바꾸거나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부산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부산의 대행업체 3곳이 만든 가짜 기록은 6,200여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보다 400건 이상 많고 경기도의 2배입니다. 그동안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실제로 얼마나 배출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원은 부산시가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만 믿고 이를 검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서류를 대조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기기들을 하는 거는 수사권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적으로 의뢰한 기업이 원하는 대로 배출량을 축소해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하는 그러한 형태로 배출 조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남 여수산단에서는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고 공모한 혐의로 대행업체는 물론 배출 사업장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부산에서도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난해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캐나다 해외 연수 추태를 보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는데요. 그럼 부산의 지자체 의원들은 어떨까요? 부산 MBC와 부산경실련이 공동으로 지난 3년간 의원들이 다녀왔던 공무 국외 여행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캐나다 현지 관광버스 CCTV입니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가이드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또 다른 일행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여행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졌습니다. 부산시 의회 의원들의 지난 3년간 국외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 교육위 위원 등 10명이 북유럽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선진 교육 제도를 보고 오겠다는 건데 교육기관 방문은 9일 중 단 이틀. 나머지는 관광이나 다름없습니다. 의원 한 명당 440만 원씩 모두 4,400여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도시안전위는 도시계획시설과 소방안전 시스템 벤치마킹 사례를 찾겠다며 미국과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나이아가라 폭포, 교외 아울렛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연수 계획서엔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방문 목적을 부산 센텀시티 초고층 건물과 경관을 비교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의원 한 명당 475만 원, 5,030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우리하고 여건이 참 안 맞더라고. 근데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고 이동 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볼만한 데 보고 그런 것 같은데요. 2017년엔 해양교통위 연수에 도시안전위 소속위원이 뒤늦게 끼어들었습니다. 앞서 못 갔다는 이유인데 상임위가 달라 연수 목적이 뒤죽박죽됐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2018년은 어땠을까? 여행지가 싱가포르, 극동 러시아, 일본으로 가까워지면서 1인당 경비가 200만 원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연수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회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계획서, 관광성 연수. 이번엔 방문지를 국내 대표 여행사 5곳의 여행 상품 코스와 비교해봤습니다. 2016년엔 44%가 겹쳤고 해마다 중복률은 줄었지만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현지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단어가 최근에 출장을 오시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의 여행이라는 데서
그 여행의 성격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연수리 작성한 결과 보고서엔 인터넷만 뒤져도 나올 만한 국가나 도시 소개 글이 대부분입니다. 심도 있는 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시의회에서만 국외 여행 경비로 2억 5,2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선거가 있던 지난해 집행액이 줄었지만 올해는 예산 편성 자체가 전년 대비 40%나 늘었습니다. 의원 1인당 경비를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린 겁니다. 유럽이라든지 가기 힘드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2년치를 모아가지고 흔히 편법으로 갔다 온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 몇 년 가고 싶으면 몇 년 가고 그 금액 한도 내서 가라. 예천군위의 사퇴 뒤 부산시 의회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표준안에 맞게 지난 4월 시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이 조례에 맞춰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에서 연극 배우 출신의 가짜 피부과 의사 일명 홍원장 병원에 수천 명의 환자들이 다녀갔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보도 이후 홍원장 시술로 부작용을 겪었다는 피해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0대 남성 A씨는 피부과 원장 행세를 하던 무면허 의사 홍모 씨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마는 붉게 타버렸고 양 볼도 피멍이 들어 엉망이 됐습니다. 하고 나면 피떡이 돼가지고 손도 못 댈 정도로 막 손을 묻으면 피가 묻어나오고 이런. 1년짜리 시술을 받았던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상태가 나빠졌고 4년이 지난 지금도 타버린 피부는 원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걸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느냐. 1년 동안 우리는 치료를 해줬는데. 2년 전 홍 원장으로부터 이마에 필러 시술을 받은 여성 B씨는 아직도 피부가 벌에 쏘인 듯 울퉁불퉁합니다. 뿔퉁해지면서 머리 두피까지 올라갔어요. 그거가 좀 이상하다고 갔더니 숟가락으로 이렇게 펴서 해라 하더라고요. 홍 원장은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에서 600만 원 하는 시술 코스를 단 100만 원에 해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너무 싼 가격에 의심이 들 법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병원에 의사들이 여럿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남자 의사 한 사람쯤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원장이랑 얘기하고 이 방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고요. 의사 면허가 없는 홍 원장 대신 명의를 빌려주거나 공동 시술을 하는 등 불법에 협조한 걸로 의심되는 진짜 의사는 4명. 경찰은 지난 6년간 홍 씨 병원을 거쳐간 다른 의사들이 10명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최근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금은방에서 흉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금은방에 남성이 침입해 여직원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는데 이 피해 여성은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금은방 거리. 한 남성이 황급히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금은방에서 여직원을 찌르고 도주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범천동의 한 금은방에서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귀금속을 사는 척하다 갑자기 여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칼로 찔렀다 이 정도 말고 있고 지금 피해자가 좀 미독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물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다가. 여직원은 목과 배 등을 3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피를 흘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용의자는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일단 병원 도착해서 병원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도주로를 파악하고 형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부산시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개최 이후에도 사회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엑스포를 준비하면 향후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1889년 월드 엑스포의 전신격인 파리 만국박람회 때 세워진 이후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등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히는 월드엑스포에 세계 주요 나라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이유. 이처럼 랜드마크를 남기며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월드엑스포 국가사업 확정을 기념해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부산도 이 같은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es, that is part of the planning, that you think about what you want left. And it could be infrastructure or metro or an airport, it could be a tower, it could be an arena, it could be a park, it could be many things. 또 스마트 시티, 도시 재생까지 아우른 엑스포가 끝난 뒤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비전을 어필할 경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걸 통한 스마트 시티 또는 지금 현재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더욱 추진을 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산업, 이것이 다 하나 맞물려진 그런 형태로의 어떤 부상. 세계적 인지도의 등록 박람회에 우리나라가 도전장을 내민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시는 이 같은 조언 등을 토대로 월드엑스포의 최종 유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는 내년 유치 신청을 마치고 현지 실사 등을 거쳐 2023년 유치 도시가 확정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창립 130주년을 맞은 부산 상공회의소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1889년) 출범한 부산 객주 상법회사. 해방 이후 부산 상공회의소로 이름을 바꾼 뒤 부산의 핵심 경제단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1957년 부산 상공회의소 신창동 신사옥 완공식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곳 중구 신창동 사옥 시절 부산상인은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현재는 1989년 완공된 문현금융단지역 범내골회관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막대한 원조 물자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상공업이 발전했습니다. 제1제당, 라키화학, 동명목재, 사마고무 등 1950~60년대 국내 초일류 기업인 부산 상위 회원사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부산이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수출의 25%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명목재, 국제그룹, 사마고무가 해체되면서 부산 경제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부산 상위 회원사는 5,951개, 연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은 당연 가입됩니다. 부산 상위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석 부회장으로 전국적인 위상도 높습니다. 대정부나 지자체단체로 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들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오래된 수건 사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하는 모습들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상인은 그동안 부산은행 설립과 신항만 개발 제안, 한국선물거래소 유치와 에어부산 설립 등 지역 현안을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1963년 부산 직할시 승격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부산 시민의 오랜 수건이던 부산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꿈이 마침내 이루어져 12월 1일 그 경축대회를 성대히 베풀었습니다.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입니다. 1963년 당시 최대 번화가였던 이곳에 직할시 승격을 기념해 부산탑이 세워졌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산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여겨졌던 부산탑은 1981년 지하철 공사 때문에 철거된 뒤 부산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1970년대 말 정부의 성장 억제 정책에 따른 기업 해체와 역외 이전으로 부산 경제는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하지만 창립 130년을 맞은 올해 부산 상인은 원전 해체와 선박 재제조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상공회의소 허영도 회장님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상인회의 회장 다음의 이치를 특별하게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부산의 이의 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1년 3개월도 안 했기 때문에 첫째 가덕도 관문공항, 두 번째는 북한의 복합 리조트, 그것만 성취 제대로 되면은 어느 도시에 못지 않습니다. 예,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130주년을 맞은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오늘 부산에서는 급식 중단 학교가 첫날보다 2개교 늘어나 전체 526개 공립학교 가운데 74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파업 집회에 참여하는 급식 종사자들이 늘어나면서 급식 중단 학교도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에 맞춰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오늘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직접 고용 등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인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부마 1979 유신의 심장을 쏟아 전국 순회전이 오늘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부마 민주항쟁을 기록한 기사와 사진 등 각종 역사 사료와 항쟁에서 영감을 받아 그려진 미술품을 통해 우리의 민주정신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부산 전시는 오늘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민주공원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억 원대 해상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해 불법 유통한 혐의로 청소업자 76살 A씨 등 48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 20명은 지난 2014년부터 부산과 울산 항구에서 해상 면세유 3만 3천 리터 시가 200억 원 상당을 70% 싼 값에 사들인 뒤 외항선에서 폐유를 수거한 것처럼 위조해 육상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인 B씨 등은 직접 정제한 석유인 것처럼 속여 화력발전소 등의 연료유로 판매하거나 A씨에게 되팔아 일명 기름 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이 관리하는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설관리 부실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골대를 고정하던 나사가 사라졌지만 유지 관리 과정에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 반쯤 해운대구의 한 풋살장에서 13살 A군이 넘어져 골대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숨졌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규모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쟁의 조정에 실패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부산노동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사와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종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노사 협상은 오는 9일에 진행되며 결렬 시 노조는 10일 새벽 첫 전동차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퇴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소방관들의 추격으로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소방서 행사를 참석한 뒤 귀가하던 강서 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바퀴가 파손된 채 남항대교를 달리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해 경고방송을 하며 약 5km를 추격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을